자, 18장에서는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의 기본적인 디폴트 타입으로 정의되어 있는 소문자로 시작하는 스트링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 클래스란 여러분들이 11장에서 오퍼레이터 오버로딩 함수를 배우면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대문자로 시작하는 스트링 클래스를 정의를 했고, 그리고 그 클래스 안에 다양한 오퍼레이터 오버로딩 함수를 만들어 썼었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 오버로딩 함수, 즉 11장의 끝부분에 이 소문자로 시작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살짝 맛을 봤을 거예요. 자, 18장에서는 이 소문자로 시작하는 스트링 클래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장의 끝에는 메모리상에 어떤 문자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기록된 내용을 다시 변수로 가져오는, 즉 메모리상에 있는 문자열들을 인, 아웃하는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자, 소문자로 시작하는 스트링 타입의 클래스, 자,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기능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 갖고 여러분들은 문자열들을 서로 연결을 하고 비교를 하고 탐색을 하고 그리고 바꿔치기를 하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디폴트 타입으로 정의되어 있는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에 있는 스트링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 이것을 C 스타일의 스트링으로 바꾸는 방법 또는 반대 방향. 자, 문자 배열을 만들어 갖고 캐릭터 배열을 만들어서, 자, 이거와 같이 캐릭터 배열을 만들어서 이것을 다시 스트링 타입의 객체로 컨버팅하는 것, 이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자, 이터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자, 이터레이터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에 대한 내용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상에 있는 문자열들을 가지고 입력을 받고 또는 계산된 결과를 메모리상으로 옮기는 방법, 자, 이 과정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소문자로 시작하는 스트링 클래스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나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것은 베이직 언더바 스트링이라는 템플릿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져서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타입 디파인이 된 거예요. 자, 베이직 언더바 스트링이라는 템플릿 클래스, 자, 여기에 캐릭터를 적용한 거다. 그래서 그것을 스트링 클래스로고 다시 타입 디파인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문자로 시작하는 이 스트링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소문자로 시작하는 스트링 클래스. 자, 이것은 아스키 코드뿐만 아니라 유니코드도 함께 저장을 하고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유니코드까지 적용할 수 있다. 유니코드까지 적용할 수 있다. 자, 스트링 오브젝트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 하는 방법들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네요. 자, 첫 번째, 함수가 아닙니다. empty라는 객체예요. empty라는 객체. 그런데 이 안에 아규먼트가 없죠. 그러면은 아무런 문자가 없는 빈 상태의 오브젝트 empty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객체는 스트링 타입으로부터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스트링 타입의 객체 empty는 아직 문자열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 빈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객체가 됩니다. 다음, 텍스트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자, 이 텍스트라는 객체 안에는 hello라는 문자열로 초기화돼서 hello에 해당되는 문자열이 텍스트에 기록이 되겠죠. 다음, name이라는 객체. name이라는 객체에 두 개의 아규먼트가 있네요. 첫 번째는 숫자, 두 번째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자, name이라는 객체 내에는 x라는 캐릭터가 8개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name이라는 것을 출력을 하면 cout을 해보게 되면은 xxxx에서 총 8개의 x가 출력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months라는 객체를 만든다. months라는 객체. 자, months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march라는 문자열을 할당을 하게 됩니다.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럼 months라는 객체를 cout을 해보게 되면 마치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연산자 오퍼레이터 오버로딩 함수를 배우면서 자, 이런 구문들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구문은 여러분들 이렇게 작성을 했지만 컴파일러는 다음과 같은 이렇게 구문을 바꿉니다. 이런 구문으로 바꿔요. 자, 할당으로 객체에 대해서 값을 할당을 했다. 문자를 할당을 했다. 그럼 컴파일러는 이 스테이트먼트를 다음과 같은 스테이트먼트로 바꾸게 됩니다. 자, 이 스테이트먼트 유형은 요 유형하고 비슷하죠. 자, months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마치라는 문자를 값을 할당을 해라. 초기화를 하라는 뜻입니다. 초기화를 하라는 뜻.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작성을 했지만 컴파일러는 이렇게 바꿔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스트링은 반드시 문자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다음과 같이 캐릭터가 들어갔다. 캐릭터가 들어갔다. 또는 캐릭터에 해당되는 숫자가 들어갔다. 숫자가 들어갔다. 자, 이런 경우는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컴파일 오류가 생겨요. 자, 스트링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는 반드시 문자열이어야 합니다. 문자열. 이렇게 하나의 캐릭터들은 사용할 수가 없다. 만약 이 캐릭터들을 사용하고 싶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구문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런 구문. 자, string1이라는 객체를 우선 만들고 빈 객체를 만들고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괄호를 넣을 수도 있겠죠. 앞부분에서 배웠던 empty 객체 마냥 자, 이렇게 만들고 string에 n을 할당을 한다. 이 구분은 가능합니다. 이 구분은 가능해요. 그러나 객체를 정의를 하면서 컨스트럭터의 아규먼트를 이런 형식으로 지정을 했다. 이런 형식으로 지정을 했다. 이것은 컴파일 오류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스트링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 써야 되느냐?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스트링 클래스의 객체를 사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자열을 사용했다. 다음과 같이 텍스트라는 배열을 사용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배열 크기에 항상 문자들이 고정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8자가 넘어가는 문자열이 문자 배열 속에 할당이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크기가 벗어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스트링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는 문자열의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가변적인 문자열을 할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의 객체를 사용하는 것이 문자열을 처리하는데 더 편리하다. 그런 측면에서 스트링 클래스의 객체를 여러분들은 아마도 빈번하게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스트링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었다. 그럼 이 객체 내에 있는 멤버 함수, 우선 length라는 멤버 함수가 있어요. 자, length라는 것은 그 안에 문자열이 몇 글자가 들어가 있냐, 몇 글자가 들어가 있냐 하는 것을 리턴을 해줍니다. 만약에 hello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있다. 그 객체 내에서 멤버 함수 length를 호출하게 되면 hello 크기, 즉 5개의 숫자가 리턴이 되겠죠. length를 썼을 경우. 또는 length를 써도 되고 size라는 멤버 함수를 써도 됩니다. 둘 다 결국에는 뭐라는 거냐? 이 오브젝트 내에 있는 문자열의 개수, 문자의 개수, 캐릭터의 개수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숫자로서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자, 배열을 쓰는 것처럼 객체 내에 첨자 오퍼레이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오퍼레이터 오버로딩 함수를 배우면서 언급이 됐었죠. 자, 배열처럼 객체를 블레이스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다. 즉, 이런 형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브젝트가 있다. string1이라는 오브젝트가 있다. 오브젝트지만 배열처럼 자, 두 번째 첨차에 있는 게 무엇이냐? 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때 배열에서 얘기했던 것 마냥 배열의 첨자는 0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첨자 오퍼레이터도 0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첨자는 숫자가 뭐가 될까요? 만약에 헬로우일 경우에는 4가 되겠죠.
hello가 length가 5고 빼기 1을 하니까 4가 됩니다. 마지막 5에 해당되는 거예요. hello의 마지막 끝에 있는 5. 이것은 네 번째 첨자에 있는 캐릭터가 될 겁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쓸 거예요. 자, 입력을 받을 때도 이런 형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빈 객체를 만들어서 이 객체 내 여러분들이 입력한 문자열들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hello라고 썼으면 hello가 입력을 받아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스트링 오브젝트에 저장이 될 거예요. 자, 만약에 I love you라고 여러분들이 입력을 했어요. 자, 늘 그랬다시피 Cin인 경우에는 화이트 스페이스 기준으로 끊게 됩니다. 자, I love you라고 여러분들 키보드로 입력하면 이 스트링 오브젝트에는 I만 들어가겠죠. I. 그래, I 다음에 나오는 공백 문자부터 love you는 아직 스트림 버퍼 속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남아있게 됩니다. 자, 하나의 화이트 스페이스 단위로 객체를 입력받을 때 Cin을 쓴다. 자, 그럼 getLine은 어떤 경우나? getLine. 자, getLine. 자,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겠다. 그리고 입력받은 것을 string1이라는 객체 내에 저장을 하겠다. 자, getLine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마냥 딜리미터, 만약에 뒤에 세 번째 딜리미터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아마도 엔터 기준으로 입력된 값이 모두 string1에 저장이 될 거예요. 만약에 hello world 여러분이 키보드로 입력을 했다. 그럼 모조리 hello world 공백 문자에 상관없이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이 string1이라는 객체 내에 저장이 될 거예요. 자, C는 화이트 스페이스 기준으로 끊어서 전달을 하고 getLine은 입력된 모든 문자열이 string1이라는 객체에 저장이 된다. 어떤 기준으로? 딜리미터, 세 번째 아규먼트에 나오는 딜리미터 기준으로. 이 딜리미터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디폴트인 엔터를 기준으로 string1이라는 문자, string1이라는 객체 내에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이것은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겁니다. 자, 멤버 함수 중에 또 하나 있는 게 assign이라는 게 있어요. assign. 카피를 하는 겁니다. 카피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스트링의 객체로부터 그 안에 있는 객체 내에 있는 문자를 읽어와서 현재의 객체에 카피를 해놓는 것. 이게 assign이라는 멤버 함수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자, 아규먼트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아규먼트에 있는 스트링 객체 내에 있는 문자열을 읽어서 그리고 그 문자열을 카피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3개 아규먼트가 있는 assign 함수가 있다. 자, 그럴 경우에 이 이것도 이 오브젝트도 마찬가지로 스트링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입니다. 자, 이 안에 있는 문자열 가운데 몇 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몇 개의 글자를 타겟 스트링이라는 객체로 카피를 해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은 소스 스트링이라는 객체 내에 있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문자열의 시작 포인트를 기준으로 몇 개의 글자를 읽어와서 타겟 스트링이라는 객체 내에 카피를 해놓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주의할 게 있어요. 시작 포인트. 자, 이 객체 내에 있는 문자열의 시작과 끝이 아닙니다. 시작과 끝이 아닙니다. 시작과 그 시작 지점부터 몇 개의 글자를 읽어오는 겁니다. from to가 아니라 from how many입니다. 자, 이것을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at이라는 게 있어요. at. 자, at이라는 것은 첨자 오퍼레이터. 여기서 얘기했던 첨자 오퍼레이터하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동일한 기능을 수행해요. 자, 몇 번째 있는 게 뭐냐? 자, love라는 게 있어요. love의 0번째. 그는 L이 리턴이 될 거예요. 0번째.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at이라는 멤버 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첨자 오퍼레이터보다. 자, 첨자 오퍼레이터는 레인지 체크를 안 해요. 레인지 체크를 안 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love라는
문자열을 입력받은 객체가 있어요. 러브. 총 4개의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4개의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오브젝트에 첨자 오퍼레이터 써서 5번째에 있는 첨자를 리턴을 해라. 5번째는 뭐가 될까요? 6번째로 해봅시다. 6번째는 뭐가 될까요? 러브는 4글자. 4글자 뒤에는 널 캐릭터가 있고, 그 6번째는 아무런 의미 없는 쓰레기가 존재를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첨자 오퍼레이터를 썼다. 브레이스를 써서 첨자 오퍼레이터를 써서 6번째에 해당되는 캐릭터를 출력을 해라 라고 했을 경우는 어쨌든 쓰레기 값이지만 쓰레기 값을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출력을 하게 될 거예요.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at을 썼을 경우에 6번째 있는 값을 출력해라 라고 했을 경우는 레인지를 벗어났어요. 러브가 갖고 있는 LOVE, 즉 4개의 글자와 마지막에 널 캐릭터 총 5개가 있지만 5개를 벗어난 6번째를 출력을 해라 라고 했을 경우에는 out of range라는 예외 처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예외 처리를 발생을 시켜서 예외 처리, 즉 경계를 벗어났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문자열의 경계를 벗어났습니다. 라는 예외 처리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유효성 검사를 at에서는 함께 진행을 합니다. 함께 진행을 해요. 따라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첨자 오퍼레이터를 썼을 경우에는 레인지 체크를 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멤버 함수 at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레인지 체크를 해서 만약 그 레인지를 벗어나면 예외사항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코드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첨자 오퍼레이터보다는 at 멤버 함수를 쓰는 게 더 좋다. 자, 문자열이 있어요. 문자열을 서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연결할 수 있어요. 자, 서로 연결하는 것. 자, append라는 멤버 함수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append라는 멤버 함수가 아닌 더하기 오퍼레이터를 쓸 수가 있어요. 1 더하기 2. 이것을 스트링 3에 할당을 하겠다. 자, 이 말의 뜻은 이 안에 객체 내에 있는 문자열과 이 객체 안에 있는 문자열을 서로 연결을 해서 연결된 결과를 이 string 3라는 객체 내에 할당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더하기 연산자를 쓸 수도 있고 또는 멤버 함수인 append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append를 쓸 수가 있다. 자, 서로 연결하는 것. 자,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던 것 마냥 아규먼트가 1개가 있는 경우가 있고 3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3개가 있는 경우에는 몇 개의 글자를 가져와서 붙일 것이냐, 몇 개의 글자를 가져와서 붙일 것이냐 하는 그 아규먼트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예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string 1, 2, 3 객체를 string 타입의 클래스로부터 만들었습니다. 자, 우선 string 1이라는 객체 내에 객체를 만들면서 cat이라는 문자열로 할당을 했어요. 나머지 2개, string 2와 string 3는 빈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자, 이것을 출력을 해보면은 string 1에서는 cat이 출력이 되고 string 2는 아무것도 없는 결과가 출력이 되고 string 3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결과가 없는 문자열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16번째 줄을 가볼까요? 할당 오퍼레이터를 썼습니다. 할당 오퍼레이터. 자, 할당 오퍼레이터를 썼어요. 자, 이 부분을 컴파일러 어떻게 바꾼다 했죠? 예전에. 자, 이렇게 했을 경우는 string 2의 오퍼레이터, 할당 연산자, 그리고 string 1. 자, 이런 구문으로 바꾼다고 했어요. 연산자 오퍼레이터, 오버리딩 함수 부분에서 이렇게 배웠죠. 16번째 줄은 컴파일러가 이런 구문을 바꾼다. 어쨌든 string 1에 있는 문자열을 똑같은 내용을 카피해서 현재 만들어진 객체 string 2에 어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string 2를 출력을 해보면 cat이 출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assignment operate 이걸 사용할 수도 있지만 멤버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string 3라는 객체에
멤버 함수 assign을 사용했네요. 자, 아규먼트는 하나 있습니다. 뭐? cat이라는 문자를 갖고 있는 string1 객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string1에 있는 cat이라는 문자를 가져다가 string3에 할당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결과 17번째 줄까지 나온 결과를 함께 출력을 해볼까요? string1 원래 갖고 있던 cat이 출력이 될 겁니다. string2 자, 여기서 assignment 오퍼레이터를 썼어요. 자, 마찬가지로 cat이 출력이 됩니다. 자, assign이라는 멤버 함수를 사용했어요. 따라서 string3도 cat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돼서 왔어요. 자, 이 가운데 우리가 첨자 오퍼레이터를 써볼 겁니다. 자, string2 현재 cat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0번째는 뭐가 될까요? C가 될 겁니다. C를 뭘로 바꿔요? 캐릭터 R로 바꿉니다. 캐릭터 R. 그럼 출력을 해볼까요?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C가 R로 바뀌었습니다. 스트링 3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링 3 뭐였어요? cat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0, 1, 2 즉 t를 뭘로 바꾸느냐? R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cat이 카가 됐습니다. 카가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자, 출력하는 과정도 이렇게 포문을 써서 출력을 해보고 있네요. 자, 0부터 시작해라. 어느 지점에 at을 사용했네요. 첨자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at이라는 멤버 함수를 썼습니다. 자, at string3에는 뭐가 됐죠? r로 바꾸면서 카가 됐습니다. 카의 length는 얼마일까요? 카의 length 3입니다. 자, 0부터 1, 2 지나가면서 첨자를 0, 1, 2 값을 가지고 출력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0번째는 C가 출력이 되고 1번째는 A가 출력이 되고 마지막 i가 2일 경우에는 R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카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서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연결. 자, 이 구문은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선 오퍼레이터 더하기 연산자를 썼네요. 그리고 아규먼트는 어펄트라는 문자열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있는 구문, 괄호 안에 있는 구문은 컴파일러가 이렇게 바꿀 겁니다. 자, 그 말의 뜻은 뭐냐? 문자열을 가져다가 string1에 연결을 시켜라. string1은 뭐였어요? 카였죠? 카였는데 a펄트, 카펄트가 되는 거죠. 카펄트가 된 것을 string4에 할당을 해라. 카펄트. 그러면 string4는 뭐가 될까요? 카펄트가 될 거예요. 카펄트. 자, string5는 아직 껍데기만 있는 객체입니다. 객체. 자, string3 뭐였어요? string3 카였어요. 카에 더하기는 오퍼레이터를 씁니다. 그리고 뒤에 문자열을 붙였어요. 자, 이 구문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L 밸류가 있는 게 이 오퍼레이터의 주인 string3 오퍼레이터 더하기는 그리고 아규먼트는 펫이 됩니다. 자, 이런 구문으로 컴파일러는 바꾸게 될 거예요. 어느 구문? 보시는 바와 같이 36번째 스테이트먼트를. 자, 그 말의 뜻은 뭐냐? 자, string3 카가 갖고 있는 문자열에 펫을 연결시켜라. 그럼 string3가 뭐가 될까요? 카페트가 되죠. 카페트. 자, 다시 append라는 멤버 함수를 쓰게 됩니다. string1에는 뭐가 있었죠? cat이 있었습니다. cat에 요 문자를 붙인다. 그럼 뭐가 될까요? 카컴 이렇게 되겠죠. 캐터컴이 됩니다. 캐터컴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string5 객체에 붙일 것이다. 자, 이것은 append. 이건 하나의 아규먼트가 있었어요. 하나의 아규먼트는 바로 요 문자열을 여기에 붙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하나, 둘, 세 개의 아규먼트가 있습니다. 세 개의 아규먼트. 자, string5 안에
문자열에 붙여라. 스트링 5 안에 문자열을 붙여라. 뭘 붙이느냐? 스트링 1에 있는 문자. 스트링 1. 뭐 있었죠? 아까 카였다가, 캣이었다가, 어컴이 붙은 바람에 캣커컴이 되어 있는 게 스트링 1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자, 37번째 줄에 서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결과는 이게 있겠죠. 스트링 1에는. 자, 현재 있는 스트링 1에 있는 문자열 가운데 네 번째 스타트 포인트입니다. C가 0, 1, 2, 3, 4. 4가 C부터 시작하네요. from이 C입니다. 그리고 몇 개의 글자? 스트링 1의 랭스가 뭘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글자입니다. 8개 글자 빼기 4는 4가 되는 거죠. 자, C로부터 시작해서 4개의 글자. 네 번째가 아니에요. from to가 아닙니다. from to가 아니에요. from how many입니다. 네 글자를 읽어오는 겁니다. C로부터 시작해서 네 글자. 그럼 뭐일까요? C-O-M-B. C-O-M-B. 요만큼을 스트링 5에 붙이라는 뜻입니다. 스트링 5. 그럼 결과가 뭐가 될까요? 스트링 파일은 문자열이 없는 상태에서 4개 글자 COMB, com이 스트링 5에는 기록이 될 겁니다. 자, 이 상태를 전부 다 출력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스트링 4는 스트링 1, 캣에서 어펄트, 이것을 할당한 결과 스트링 4. 그래서 카터폴트, 이게 출력이 되고, 그리고 스트링 5는 앞에서 정의된 문자열의 네 번째로부터 시작을 해서 4개 글자를 카피해온 것, 즉 com이 스트링 5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출력이 com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자, 스트링이라는 것, 자, 앞에서 얘기 나온 것 마냥 이런 오퍼레이터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오퍼레이터. 자, 오퍼레이터를 쓸 수가 있다. 자, 여기서 나온 것은 비교하는 오퍼레이터입니다. 같냐, 다르냐, 크냐, 크거나 같냐,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연산자를 썼을 경우에는 리턴은 불값이 리턴이 됩니다. true와 false. 자, 이런 형식으로 지정이 된다. 자, 여러분들 예전에 아스키 코드 테이블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아스키 코드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자세히 규칙들을 살펴보게 되면 A라는 대문자는 65번, B라는 것은 66번. 자, 앞에 있는 알파벳에서 앞에 있는 것은 뒤에 있는 거에 비해 값이 작죠. A와 S, S는 83. 자, S는 A보다 숫자가 크죠. A는 S보다 숫자가 작습니다. 숫자가 작아요. 따라서 S는 A보다 숫자가 크다. 뒤에 나오는 게 숫자가 큰 겁니다. 자, 이런 규칙에 의해서 true, false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있는 아규먼트가 두 번째 있는 아규먼트가 비해 아스키 코드가 먼저 숫자가 크다. 그러면 플러스 값이 리턴이 될 겁니다. 근데 뒤에 있는 게 아스키 코드가 더 숫자가 크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이 리턴이 되는 겁니다. 자, 예전에 문자열 처리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죠. 자, 비교를 위해서 빼기를 한번 해보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자, A 빼기 B, 뭐 캐릭터죠. 비교를 해보죠. 그러면 어쨌든 B는 A 다음에 나옵니다.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숫자가 하나가 더 크겠죠. A에 비해 하나가 더 큽니다. 하나가 더 커요. 따라서 빼기를 해보면은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그것은 오른쪽에 있는 캐릭터가 더 크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게 돼요. 자, 비교를 하는 것. 자, 아규먼트가 5개인 경우, 그리고 3개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경우. 자, 여기서 이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 예제에서 살펴보게 되면 string1이라는 객체는 testing the comparison function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어요. string2에는 hello, string3에는 stinger, 그리고 string4는 string2로부터 값을 카피한 겁니다. 따라서 string4에는 hello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비교를 해봅시다. 자, string1과 string4를 비교를 했어요. string4에 뭐가 있다겠죠? 카피 왔으니까 string4는 hello가 될 겁니다. string4는 hello, 그리고 string1은 testing입니다. 자, 비교를 했어요. 같냐라고 물어봅니다. 물론 0번째 첨자부터 틀리죠. 틀리다. false가 됩니다. 그럼 else 구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else 구문. else 구문으로 들어가고 string1이 더 크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비교를 해볼까요? t라는 알파벳. 이것은 h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h 후에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ASCII 코드에 코드 테이블을 살펴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t에 해당되는 ASCII 숫자는 h에 비해 더 크게 될 겁니다. 숫자 값이 더 크게 될 거예요. 자, 실제로 볼까요? ASCII 코드 t, 대문자 t 84번입니다. 84번. 84번. 그런데 h는 얼마인가요? h는 72번입니다. 84와 72. 84와 72. 스트링 1은 84. 스트링 4는 72. 어떻게 될까요? 84와 72. 비교를 해보죠. 당연히 이쪽이 더 크죠. 참이 됩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스트링 1이 더 크다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문자열에서 비교는 ASCII 코드에 있는 상수를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ASCII 코드 테이블에 있는 상수를 가지고 비교를 한다. 자, 비교를 하는 것. 자, 이런 compare라는 멤버 함수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string1과 string2를 비교를 해라. string1과 string2를 비교를 해라. 1은 이거였죠. 2는 hello였습니다. 그럼 두 개를 비교를 해줘. 비교를 해보니까 t가 숫자가 더 크다. 숫자 더 크다. 따라서 이 값이 나올 겁니다. 자, 비교를 해서 플러스 값을 갖고 있을 거예요. 플러스 값을 갖고 있다는 것은 string1이 더 큰 ASCII 코드를 갖고 있다. 그럼 이 결과가 출력이 될 겁니다. 출력이 돼서 이렇게 나오겠네요. 비교를 해볼 때. 자, 아규먼트가 하나인 경우. 자, 두 개인 경우를 볼까요? 자, 비교 대상의 범위를 설정하는 겁니다. 자, string1에 있는 문자. string1에는 요 문자열이 있죠. 그 중에 다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다. string1에 있는 두 번째 뭐가 될까요? t, e, s. s가 첨자 2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to, from to 아니죠. from how many입니다. 5글자만 비교를 하겠다. 자, s 첨자 2가 갖고 있는 s 여기서부터 5글자 즉 string 요 부분만 비교를 하겠다. 누구와? string 3 string 겁니다. string 3의 모두? 아니죠. 0부터 시작을 해서 0은 s로부터 시작을 하네요. 몇 개의 글자? 5글자. 그러면 요만큼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요만큼과 요만큼을 비교를 하는 것. 자, 결국에는 0이 되겠죠. 같게 되겠죠. 스팅과 스팅 두 개를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됐죠. 요 문자열이 출력이 됐습니다. 다음, 자, compare를 합니다. compare. 자, string 4와 비교를 합니다. string 4 뭐였죠? hello였습니다. hello, hello. 자, hello 중에 몇 글자? 0, 0부터 시작하죠. h. 그리고 string 2의 글자 수 몇 글자인가요? 5글자. 그럼 여기서 5글자만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와? string 2와 비교를 하겠다. string 2는 hello죠. 그러면 이거는 결과가 뭐가 될까요? 같게 되는 거죠. 같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문자열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string 2 비교를 한다.
string2. string2가 뭐죠? hello였습니다. hello의 몇 글자? 0부터 시작해서 세 글자 HEL을 가지고 비교를 하겠다. 누구와? string4와 자 비교를 합니다. 자, 잘 보세요. string2는 세 글자, string4는 네 글자. 자, 비교를 할 때 어떻게 비교를 한다고 했어요? 각각의 첨자를 이동을 해가면서 비교를 한다. 0번째 첨자와 0번째 첨자 비교를 합니다. 같네. 두 번째, 2와 2를 비교를 합니다. 같네. L과 L을 비교를 합니다. 같네. 그리고 string2는 세 글자까지만 하라고 했어요. 세 글자. 네 번째 글자는 0이 됩니다. 0. 없으니까 0이 되는 거고. 숫자 0. 그리고 string4는 L이 있습니다. L은 ASCII 코드의 숫자가 얼마일까요? 소문자 L은 소문자 L 여기 있네요. 108번입니다. 108 비교를 해요. 당연히 이쪽이 더 크겠죠. 이쪽이 더 큽니다. 따라서 비교를 하면은 이 결과가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됩니다. 같지 않으니까 else로 가고 리절트가 플러스 값을 갖고 있냐? 아니죠. 오른쪽 값 108이 더 크기 때문에 빼기를 해보면은 마이너스 108이 될 겁니다. 즉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else로 들어가서 요 안에 있는 문자열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게 되면 문자열을 비교를 하는 것은 ASCII 코드에 있는 숫자를 비교를 하는 거와 동일하다. 비교를 했는데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를 했는데 왼쪽이 더 크다. 그러면 플러스 값이 리턴이 될 겁니다. 오른쪽 값이 크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값이 리턴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값이. 그래서 마이너스 값에 해당되는 자, true와 false를 값을 갖게 되는 거죠. true와 false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비교 대상이 하나가 작다. 앞부분은 똑같은데 그러면은 비교 대상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비교 대상이 없는 부분에 숫자 0이 비교 대상이 된다. 그래서 당연히 있는 게 더 숫자가 더 크겠죠. 있는 게 더 크겠죠. 그래서 하나씩 비교를 해간다. 하나씩 한 0번째 첨자를 0번째 첨자와 0번째 첨자 첫 번째 첨자와 첫 번째 첨자 두 번째 첨자와 두 번째 첨자 이런 비교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차이점이 발생됐다. 그럼 그 차이점을 갖고 리턴을 하는 거죠. 만약 차이점이 없다. 그러면 0이 리턴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문자열을 비교를 한다. 자, 스트링 클래스의 또 다른 멤버 함수 substring이라는 substr이라는 멤버 함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문자열 속에 있는 일부의 문자열들을 뽑아내서 가져오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아규먼트, 이 함수의 첫 번째 아규먼트는 시작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 아규먼트는 몇 개의 글자를 갖고 올 것이냐, 이것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string1이라는 객체 내에는 다음과 같은 문자열이 있어요. 자, 이 문자열 가운데 몇 개를 뽑아오겠다. 자, 이 일곱 번째 첨자, 아마도 P에 해당되는 게 일곱 번째 첨자에 해당될 겁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다섯 글자, 그러면 2까지 출력을 해오는 겁니다. 가져오는 거예요. 자, 가져오면 리턴되는 타입이 어떤 타입인가? 자, 요 구문이 수행되면은 아마도 이런 구문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string 타입의 어떤 객체. 이름은 알 수 없어요. 이름은 알 수 없지만 string 타입의 객체, temporary memory 공간을 활용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 함수 substr이라는 함수를 리턴을 하면은 리턴되는 값은 요 string 타입의 객체로 가져온다. 자, 그 객체를 출력을 하는 겁니다.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lain이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될 것, substr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그 결과는 string 타입이 된다. string 타입. 이 string 타입 이름은 없지만 메모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예전에 얘기를 했죠. 컴파일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메모리, temporary 메모리입니다. 임시 메모리. 자, return 타입.
sub str이라는 함수를 리턴을 하면은 종료가 되면 스트링 타입의 객체를 생성한다. 그 객체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플레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플레인. 그 플레인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 플레인. 자, 수압이라는 멤버 함수. 이건 뭐 하느냐?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바꿔치기. 참 정렬을 할 때 참 유리하겠죠? 정렬을 할 때. 문자열을 정렬을 할 때. 이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first라는 객체와 second라는 객체가 만들어졌네요. 하나는 one, 두 번째는 two 이런 문자열이 들어가 있어요. 자, first라는 객체의 멤버 함수, 수압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자, second를 가지고 아규먼트는 second이라는 객체입니다. second에는 to가 있었죠. 자, 그 전에 수압하기 이전에 출력 결과를 살펴볼까요? one, two가 있었어요. one은 first의 문자열, two는 second라는 객체의 문자열. 자, 바꿔치기 하고 난 이후에 결과를 볼까요? first는 two, second는 one. 서로 바꿔치기 상태가 되겠죠. 바꿔치기. 자, 이렇게 문자열을 서로 뒤바꿀 때 이때 수압이라는 멤버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스몰 스트링이라는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주 목적이 뭘까요? 주 목적. 자, 우선 첫 번째, 문자열의 크기가 가변적이다. 즉, 사용자가 입력하는 모든 문자를 다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 수용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가변적인 문자열의 크기를 갖고 있어요. 자, 캐릭터 배열을 썼을 경우에는 어떤 크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데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는 가변적인 문자열을 수용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는 스트링 클래스가 갖고 있는 다양한 멤버 함수를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멤버 함수. 앞부분에서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 멤버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형태로 변경을 시킬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가변적이라고 하는데 그 가변적인 공간의 크기. 자, 이것이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자, 우선 캐퍼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함수는 캐퍼시티라는 멤버 함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리턴을 받아보면 이 함수를 구동을 시켜보면은 현재 이 스트링이라는 클래스의 객체에서 메모리를 확장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최대 문자열의 크기를 리턴을 해줍니다. 최대 문자열의 크기를 리턴을 해줘요. 문자열의 크기. 현재 이 객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최대 문자열의 크기를 이 capacity라는 함수에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그 객체의 capacity라는 함수를 리턴을 해보면은 그 객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전체 문자열의 크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 max underbar size라는 멤버 함수가 있어요. 이것은 확장을 고려를 해서 나중에 확장까지 한다면은 최대 저장할 수 있는 문자열의 크기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capacity라는 것은 현재 객체, 즉 상황에 따라서 이 크기는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서. 그러나 max underbar size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OS 32비트냐 64비트냐 아니면 애플이냐 아니면 윈도우 버전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최대 크기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OS 또는 컴퓨터 시스템에 따라서 이 맥스 사이즈는 달라진다. 캐퍼시티는 프로그램 구동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가 있다. 자, 두 개의 크기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개의 멤버 함수를 이용해서. 자, empty라는 멤버 함수. 이것은 뭘까요? 자, 현재 객체 내 스트링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 내 문자열이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그 안에 문자열이 없다, 빈 껍데기만 갖고 있는 객체다 라고 한다면 true가 리턴이 될 겁니다. 자, 리사이즈라는 것은 스트링 클래스로부터 만드는 객체 내에 있는 캐퍼시티를 변경을 시켜주는 겁니다. 확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확장. 더 큰 크기로 확장을 시켜주는 것. 리사이즈입니다. 리사이즈. 맥스 언더바 사이즈를 확장하는 건 아닙니다.
프로그램 내에서는 맥스 언더바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OS 그리고 하드웨어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상에서는 캐퍼시티만 변경을 시켜준다. 캐퍼시티 그것을 어떻게 변경시켜주느냐? 리사이즈라는 멤버 함수를 통해서 크기를 변경을 시켜주게 됩니다. 자, 이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빈 껍데기에 객체 string1을 만들었어요. 자, 이것을 print static이라는 함수로 호출하면서 전달을 해봅니다. 이 함수에서는 뭘 하느냐? 현재의 capacity 그리고 max size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문자열의 크기 요거나 요거는 동일한 결과를 나오겠죠. 그리고 비어있느냐 안 비어있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껍데기만 전달이 됐어요. 껍데기만. 그럼 출력값이 뭐가 될까요? 자, 껍데기만 전달이 됐어요. 따라서 capacity는 아직 공간이 배정되지 않습니다. 아직 컴파일러에서 capacity는 컴파일러에서 다뤄지는 크기예요. 따라서 현재는 빈 껍데기이기 때문에 capacity는 0이다. max size 즉 네가 구동하고 있는 시스템 OS 하드웨어에서는 이만큼까지의 크기를 스트링의 객체에 할당할 수 있다. 즉 이만큼에 해당되는 문자열을 스트링이라는 클래스의 객체에 쓸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빈 껍데기이기 때문에 사이즈, 랭스는 모두 0입니다. 그 empty라는 멤버 함수를 호출했어요. 따라서 빈 껍데기만 있기 때문에 true가 리턴이 될 겁니다. 따라서 그 안에 아무런 데이터가 없다 라고 얘기가 되겠죠. 자, 출력을 해보면은 뭐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자, 입력을 해봅시다. 23번째 줄에서. 자, 딜리미터 기준으로 끊는다. 딜리미터. 지금 I love you라고 하면은 I 값만 string1에 들어갈 거예요. string1. 자, 우선 여러분들이 입력을 어떻게 하냐? 토마토 숲이라는 것을 입력을 합니다. 그럼 string1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당연히 화이트 스페이스 기준으로 끊었기 때문에 토마토만 들어가 있을 겁니다. 토마토를 제외한 이 공백 문자를 포함해서 나머지 숲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스트림 버퍼 속에 있게 됩니다. 다음번 시인할 때 아마 숲이 입력이 될 거예요. 숲이 입력이 될 겁니다. 자, string1 처음에는 빈 껍데기였다가 토마토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 객체입니다.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 capacity 얼마가 될까요? 그거는 조금 전에 입력받은 상황을 고려해서 컴파일러가 메모리를 늘려놨을 겁니다. 수용할 수 있는 크기를 늘려놨을 거예요. 자, 어떻게 늘려놨나 볼까요? 자, 토마토를 입력받은 뒤에 15개의 공간으로 확장을 해놨습니다. 누가? 컴파일러가. 자, string1이란 객체 내에는 이제 15, 리사이즈 하지 않는 이상 15개의 문자를 처리할 수 있다. 15개의 문자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럼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15개의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토마토 해서 널 캐릭터가 이 공간에 들어가 있겠죠. 자, 컴파일러에서 확장을 시켜놨다. 처음에는 0이었다가 토마토라는 값을 입력을 받고 컴파일러는 리사이즈를 해줍니다. 15개의 크기로 리사이즈를 해준다. 그래서 이만큼 앞으로 더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을 제공해준다. 자, 맥 사이즈는 얼마일까요? 하드웨어와 OS에 종속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처음과 동일한 크기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토마토의 문자열의 크기는 몇 글자일까요? 6글자입니다. 사이즈, 랭스 모두 6글자. 두 개는 똑같아요. 자, 이 안에 문자열이 비었느냐? false가 리턴이 될 겁니다. false. 왜? 토마토라는 문자열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empty가 아니기 때문에 false가 리턴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입력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스트림 버퍼 속에 있는 숲이 이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따라서 string1은 아까 토마토였지만 지금은 숲이 되는 겁니다. 그 통계를 한번 볼까요? 통계. 자, capacity는 얼마일까요? 숲이 들어가고 capacity는 아까 만들었던 이 다음에 리사이즈를 안 했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15개 공간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왜?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만들었던 이 공간, 15개 공간에 숲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 문제가 있다면 컴파일러에 의해서 리사이즈가 될 겁니다. 그러나 15개의 공간에 숲이라는 문자를 집어넣기에는 충분한 공간이다. 따라서 앞에서 만든 그 공간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드웨어와 OS에 종속되는 맥스 사이즈는 앞에서와 동일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사이즈, 숲, 4글자입니다. 4글자. 비어있느냐? false. 자, 앞에서 만든 숲에 이런 문자를 쭉 붙일 겁니다. 더하기는 연산자를 했어요. appendix를 했어요. append를 했어요. 따라서 string 1은 35번째 줄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숲 1, 2, 3, 4, 5, 6, 7, 8, 9 이런 문자열이 뒤에 붙게 될 겁니다. 출력을 해보면은 이런 숲과 연결된 문자열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걸 통계를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 통계를 분석을 해보니까 K4스티를 보니까 15개의 공간으로 이 스트링 1의 크기는 다 감당할 수가 없다. 앞에서 만들었던 이 공간의 크기로 감당할 수 없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어펜드 돼갖고 가변적인 상황이 발생됐을 때 컴파일러는 자동으로 리사이즈를 해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46개의 글자를 더 붙이기 위해서 리사이즈를 해준다. 따라서 K4스티는 자동적으로 요만큼 더 여유 있게 확장을 해주게 됩니다. 확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46개 글자가 들어갔고 5글자이기 때문에 자, 50개 크기만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자, 컴파일러는 여유 있게 K4스티를 확장을 해줍니다. 자,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 K4스티 확장을 하는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이 연결된 이후에 이 크기를 모두 감당할 수 있게끔 여유 있게 컴파일러가 K4스티를 변경을 시켜줍니다. K4스티를 변경을 시켜줘요. 이렇게 변경이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맥 사이즈는 늘 그랬다시피 그대로 가고 전체 크기는 숲과 46개 글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50개의 글자가 들어가 있다. 비어있느냐? false. 이렇게 됩니다. 자, 리사이즈를 하겠다. 강제로 리사이즈하겠다. 컴파일러에 의해서 필요 상황이다. 35번째 줄과 같이 필요 상황이 발생됐을 때 컴파일러에 의해서 묵시적으로 리사이즈가 호출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용자가 직접 리사이즈를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리사이즈. 자,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 자, 리사이즈. 현재 스트링 1이 갖고 있는 크기. 그러면 숫자가 50이 되겠죠. 50. 더하기 10. 그럼 총 60자. 60자 크기로 스트링 1을 리사이즈 하겠다. 리사이즈 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구문이 이렇게 바뀝니다. 수그룹부터 시작해서 숲, 그리고 1, 2, 3, 4, 5, 6, 7, 8, 9 해서 끝에 9, 10. 다음에 10칸을 더 확보를 하는 겁니다. 10칸을 더 확보. 10칸을 더 확보. 그리고 끝에 널 캐릭터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널 캐릭터. 자, 증가된 이후에 상황을 한번 볼까요? 상황을 10개를 늘렸어요. 강제로 늘렸습니다. 즉, 널 캐릭터 위치를 10칸 뒤로 물러나게 했어요. 10칸 뒤로 물러나게 했어요. 자, K4스티 10칸을 더 증가를 했어도 63개라는 공간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왜? 50 더하기 10, 60입니다. 60이라는 공간, 리사이즈한 공간, 그 공간은 앞에서 만들었던 컴파일러에 의해서 임플리시트하게 만들었던 그 공간의 크기를 수용할 수 있다. 자, 리사이즈 했지만 60간의 크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컴파일러에서 만든 공간은 63개.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사이즈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맥 사이즈는 동일하고 전체 캐릭터의 크기. 리사이즈 하면은 널 캐릭터가 뒤로 10칸 후퇴한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만큼의 크기 50글자. 요만큼의 크기 10칸. 10개. 그러면 총 60개의 문자가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false냐? true냐? empty냐? false. 자, 이렇게 진행이 된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K4스티는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동으로 공간을 할당하는 거다. 처음에 빈 껍데기의 객체가 만들어졌다. 그럼 K4스티는 0이다. 그러다가 어떤 값을 입력을 받았다. 그럼 컴파일러는 이 값이 입력받을 수 있게끔 여유 있게 리사이즈를 한다. 누가? 컴파일러가 묵시적으로 리사이즈라는 함수를 호출한다. 그래서 여유 있게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크기를 확보를 한다. 그리고 맥 사이즈.
맥스 사이즈는 하드웨어 그리고 OS에 따라 크기가 결정된다. 이 프로그램상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 수용할 수 있는 캐퍼시티, 그보다 더 많은 크기를 이 스트링 1에 할당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컴파일러는 리사이즈라는 멤버 함수를 자동으로 호출해서 여유 있는 공간으로 크기를 확대를 시킨다. 여유 있게 크기를 확대를 시킨다. 그래서 그 문자열들을 모두 수용한다. 수용한다. 자, 사용자에 의해서 리사이즈가 호출되는 것. 이것은 뭐라는 거냐? 현재 이 스트링 1에 있는 문자열에 널 캐릭터를 아까는 여기 와 있었죠. 여기 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10칸, 요만큼 크기만큼 후퇴를 시킨다. 후퇴를 시킨다. 그래서 리사이즈 하고 난 다음에는 스트링 1이 갖고 있는 문자열의 크기 50, 그리고 더 증가한 양 10, 이만큼 리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개의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60바이트 공간이 추가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코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메모리를 할당하고 그리고 해제를 하는 것,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고 했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여러분들 코드상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처리하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메모리를 가져오고 그리고 다시 되돌려주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정적인 크기를 갖고 있는 캐릭터 배열을 썼다. 만약에 텍스트로 썼는데 헬로 월드 같이 더 큰 크기를 요구를 한다. 그럼 이 공간을 아마도 여러분들은 더 확대를 하게 됩니다. 리사이즈를 하게 돼요. 따라서 리사이즈 하게 되면은 그 공간에 대해서 연산 속도를 더 잡아먹게 됩니다. 그러나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하면 가변적인 문자열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구동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물론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도 리사이즈를 하게 된다. 리사이즈.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벗어나면 리사이즈를 하게 된다. 그래서 캐퍼시티를 변경을 시켜준다. 변경을 시켜준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시간 딜레이가, 타임 딜레이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여기 써 있네요. 자, 이제부터는 문자를 찾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문자열이 해당되는 스트링 객체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발견되지 않았다. 발견되지 않았다. 이거는 constant static value입니다. constant static value. 자, 보통은 마이너스 1의 값을 갖고 있어요. 자, 문자열을 찾아야 된다. 찾는데 못 찾았다. 못 찾았을 경우에는 이 상수값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이 상수값, 즉 마이너스 1을 리턴을 하게 돼요. 자, 어떤 문자를 찾고자 하는데 그 문자를 못 찾았다 라고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상수, 숫자로서는 마이너스 1을 갖고 있는 이 상수를 리턴을 한다. 자, 찾는 과정도 문자열의 앞부분부터 I love you면 I부터 시작해서 찾는 방법과 D부터 U의 제일 이 U 알파벳부터 찾겠다. 뒤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찾겠다. 그러면 rfind를 사용하게 됩니다. rfind. 자, 발견된 지점에 첨자를 리턴을 한다. find도 그렇고 rfind도 그렇고 발견된 첫 번째 첨자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첨자. 자, 찾는 과정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find를 썼을 때는 그 문자열과 동일한 부분을 찾는 거고 find first of, find last of, find first not of, 이런 문자열에 있는 하나의 캐릭터를 찾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문자열을 찾는 거예요. 문자열. 비교 대상의 문자열. 이거는 문자를 찾는 겁니다. 해당되는 문자. 그 객체 내에 이 문자가 있느냐를 찾는 겁니다. 여기 나온 거 마냥 캐릭터를 찾는 겁니다. 이거는 스트링을 찾는 거고. 자, 뒤에 예제를 보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스트링 1이라는 객체 내에는 noon is 12 pm이라는 이런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객체가 만들어지네요. 자, 그 중에 find라는 함수를 호출해 봅시다. find는 이 문자열과 동일한 문자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어디 있을까요? 자, find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한다고 했어요. 자, 요 부분, is, 요 놈이 발견이 됐네요. 그러면 여기에 i에 해당되는 첨자가 리턴이 될 겁니다. 자, 그 첨자는 0, 1, 2, 3, 4, 5 숫자 5가 리턴이 될 거예요. 자, 거꾸로 찾기입니다. 요 문자 열이 첫 번째 마주치는 쪽 어딘가요? 여기 있네요. 여기. 그 중에 i에 해당되는 첨자 숫자 24번째에 해당되네요. 그럼 24가 리턴이 될 겁니다. 자, find와 alfind와 다르게 find first of라는 멤버 함수는 이 문자열 안에 있는 캐릭터들 중에 하나라도 마주치는 위치를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라도 마주치는 위치. 자, 이쪽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중에 5, 요 캐릭터 5 해당되죠. 첫 번째 마주쳤습니다. 요 문자 중에 첫 번째로 마주친 것 여기입니다. 그럼 리턴이 뭐가 될까요? n이 0, 5가 1. 즉 1이 로케이션에 할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로케이션에 있는 걸 첨자 오퍼레이터를 쓰면은 캐릭터 5가 출력이 될 겁니다. 캐릭터 5. 자, 거꾸로 찾기입니다. 거꾸로 찾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자, 첫 번째 찾은 것은 뭔가요? 자, 요 not 안에 있는 5 캐릭터가 찾아졌습니다. 이 위치를 리턴을 하는 겁니다. 이 위치. 그 위치는 28번째 있네요. 28. 그럼 28이 로케이션에 있고 첨자 오퍼레이터 써 28번째 있는 캐릭터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5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find는 문자열과 정확히 매치되는 것. find first of는 이 문자 중에 하나의 캐릭터라도 마주치는 쪽에서 위치를 리턴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예를 들어볼까요? 요 문자열의 하나도 안 마주치는 쪽, not입니다. not. 요 문자하고 안 마주치는 쪽이 어디에 있느냐? 자, 그걸 볼까요? n 있죠? 패스. 5 있죠? n 또 나왔고 또 공백 문자 있네요. 있어요. 그 다음에 i 있나요? 있네요. 여기 있네요. 그리고 is s 있나요? 있네요. 여기 s 있고 그 다음에 빈칸 물론 여기 있네요. 빈칸. 그 다음에 숫자 1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숫자 1에 해당되는 위치 즉 8번째에 있는 숫자 1이 리턴이 될 겁니다. 8번째 not이에요. not.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숫자와 포함해서 앞에 있는 거 모두 자, 위치를 찾을 수 없어요. 찾을 수 있겠네요. 자, 뭐가 있나요? 쭉 가서 보면은 쭉 진행하다 답은 똑같지만 세마이콜론이 이 안에 없네요. 그럼 세마이콜론에 해당되는 위치 이 위치의 값이 리턴이 될 겁니다. 그 값은 얼마? 12번째에 있네요. 12번째 0, 1, 2, 3, 4 이렇게 쭉 나가면 세마이콜론이 12번째에 해당될 겁니다. 그럼 숫자 12가 리턴이 될 거예요. 숫자 12. 자, 모두 한번 넣어볼까요? 이 안에 있는 것, 이 문자열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not이기 때문에 결과는 뭐가 될까요? 아까 얘기했던 요 상수값이 리턴이 될 겁니다. n, pos 숫자로서는 마이너스 1. 이 상수가 리턴이 될 겁니다.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constant static 인티저입니다. 숫자로서는 마이너스 1. 그 마이너스 1 값이 리턴이 되게 됩니다. 자, not이기 때문에 요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찾아보니까 다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못 찾았다라는 not pos constant static integer 숫자로서는 마이너스 1 이게 리턴이 됩니다. 자, erase
말 그대로 지우는 겁니다. 몇 개의 글자를 지워라. 어느 지점부터. replace, 바꿔치기 해라. 바꿔치기. 어떤 특정의 문자열을 해당되는 위치에 값과 바꿔치기 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스트링 1에는 이런 긴 문자열이 들어가 있어요. 긴 문자열이 들어가 있어요. 자, erase, 지워라. 뭘? 62번째에 해당되는 그 이후를 모두 지우라는 뜻입니다. 모두 지워라. 그러면 뭐가 될까요? 62번째를 쭉 찾아보니까 t가 0부터 시작해서 쭉 찾아보니까 요 p에 해당되네요. p 이하는 모두 지우는 겁니다. p 이하 모두 지워. 그러면 스트링 1을 출력을 해보면 어디까지 출력이 될까요? 요 엔터까지 출력이 될 겁니다. 엔터까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지우고 난 상태, 요만큼 남았죠? 지우고 62번째 줄 모두 지우고 난 다음에는 P 앞에 요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요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자, find 합니다. find. 뭘 찾겠다? 공백 문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마주치는 것은 요 위치겠죠. 더 다음에 남은 공백 문자. 그 위치. 숫자로서는 0, 1, 2, 3. 숫자 3이 들어가겠네요. 숫자 3. 3에 대한 위치. 자, 그 3에 대한 위치부터 시작을 해서 못 찾을 때까지 가라. 못 찾을 때까지 가라. 스트링 1에 replace 함수로 호출했네요. 현재의 포지션 뭔가요? 앞에서 얘기했던 숫자 3, 즉 이 화살표로 되어 있는 이 공백 문자를 의미합니다. 공백 문자. 자, 그 칸에 거기에 있는 공백 문자로부터입니다. 부터 한 개의 글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공백 문자로부터 한 글자. 그럼 이 동그라미 친 이 영역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걸 뭘로 바꾸느냐? 점으로 바꿔라. 점으로 바꿔라. 그럼 이게 수행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요 영역 내에서 이 빈칸은 점이 하나가 들어갔을 겁니다. 점. 공백 문자 대신 점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find 찾아라. 뭐를? 빈칸을. 어디서부터? 포지션. 현재 포지션은 3입니다. 공백 문자가 있었던 위치. 3 더하기 1. 그래서 네 번째부터 3 더하기 1이니까 네 번째부터. 즉 그 말의 뜻은 뭐냐? V부터 시작을 해라는 거예요. V부터 시작해서 다음 공백 문자를 찾아라. 그럼 여기에 해당되겠죠. 여기에 해당돼. 자, 끝이냐? 아니다. 못 찾았냐? 아니다. 못 찾았다는 포지션이 마이너스 1로 리턴이 돼서 파일문을 빠져나올 거예요. 근데 있어요. 그럼 그 포지션. 자, 그 포지션은 얼마냐? 4, 5, 6, 7, 8, 9, 10. 10번째 해당되네요. 10번째. 10번째 해당되는 위치에서 한 칸을 확보해라. 한 칸. 뭐? 동그라미로 표시된 요 영역. 한 칸. 그것을 점으로 바꿔라. 그럼 동그라미 치신 부분이 점이 들어가겠죠. 공백 문자 대신. 그리고 find 또 찾아라. 뭘? 빈 공간을. 뭘? 포지션. 현재 포지션은 얼마예요? 10이죠. 10. 요게 10입니다. 10. 10에 하나를 더 더해. 그러면 11이 됩니다. 그 말의 뜻은 공백 문자 다음, 점이 찍혀진 그 다음, I.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라. 출발을 해서 공백 문자를 찾아라. 그럼 여기가 되겠죠. 여기. A와 N 사이에 있는 공백 문자. 공백 문자로 가서 찾았으니까 들어가서 뭘 바꿔라? 한 칸을 확보해서 그거를 점으로 바꿔라. 자, 이런 순으로 쭉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점 들어가서 출력이 될 거예요. 자, 다음번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더까지 갔어요. 더. 여기에 점이 만들어요. 쭉 점이 찍혔어요. 빈칸에. 그리고 in 다음에 여기 점까지 찍혔어요. 점까지 찍혔어. 다음 찾아라. 뭘? 공백 문자를. 현재 포지션 어딘가요? 이 점이 찍혀진 위치가 되겠죠. 거기에 한 칸을 더 더해라. 그럼 어디가 되나요? T가 될 겁니다. T. T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문자열 중에 공백 문자를 찾아라. 찾았어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죠. 이게 끝이기 때문에. 따라서 못 찾았습니다라는 not false라는 값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 자, 그러면은 화일문을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빠져나가게 되는. 끝까지 도달했다. 문자열의 끝까지 도달했다. 못 찾았다 하는 겁니다. 못 찾았다. 자, 그 값이 요 값과 동일하냐. 포지션 못 찾았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이 constant static integer not pos. not pos는 값이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못 찾아서 포지션이 마이너스 1이고 그의 not pos에 대한 상수값은 마이너스 1. 같지 않죠? 네, 같죠? 같으니까 false가 되겠죠. false가 되면 화일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오죠. 그래서 쭉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타나게 됩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처음에 이 문장이었는데 60번째 이유를 지워라 라고 해서 더까지만 출력이 됐고 자, 그 사이에 점을 집어넣어라. 빈칸을 찾아서 점을 집어넣어라. 점. 그 더 이하는 못 찾았다. 못 찾으면 포지션은 마이너스 1. 그 마이너스 1이 not pos 값과 같냐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점이 찍혀진 결과. 자, 이 점이 찍혀진 결과에서 다시 또 한번 검색을 합니다. 뭘 찾느냐? 점을 찾습니다. 조금 전에 찍혀진 점을 기준으로 해서 또 점을 찾아요. 자, 앞에 구문하고 비슷하죠? 구문하고 비슷합니다. 자, replace 바꿔라. 포지션, 현재 찾은 포지션, 점을 찾은 포지션 얼마인가요?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 점이 찾아졌어요. 그 위치를 바꿔라. 바꾸는데 뭘로 바꾸라? 두 칸을 확보해서 바꿔라. 그러면 점을 포함해서 V까지 바뀌는 대상이 결정이 될 겁니다. 점을 포함해서 바뀌는 대상이 결정이 될 거야. 자, 뭘로 바꿔라? 이 문자열로 바꿔라. 근데 이 문자열 전체로 바꾸냐? 아니다. From how many? 0, 1, 2, 3, 4, 5. 세마이콜론이죠. 몇 개의 글자? 두 글자. 그래서 세마이콜론 두 글자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두 글자. 그래서 쭉 찾아 나가 보면은 이렇게 바뀌어진 결과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바뀌어진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알고리즘은 어떤 거냐? 우선 찾는다. 점을 찾는다. 찾아서 찾은 위치로 간다. 찾았으면 이게 아마도 0 이상의 숫자가 나올 거예요. 0 이상의 정수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해당되는 내용의 위치에서 몇 글자를 바꿔라. 무엇으로? 요 문자열로. 이 문자열에 몇 개의 글자로? 요 두 글자로. 바꾸라는 뜻이다. 쭉 찾다가 못 찾았다. 못 찾으면 포지션이 0 이상인 양의 정수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된다. 마이너스 1. 못 찾았을 경우엔. 그럼 not pos는 뭐냐? 이것은 스탠다드 C++에서 정의되어 있는 constant static integer입니다. constant static integer. 자, 그 값은 마이너스 1로 정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같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같기 때문에 파일문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고.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코드를 보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세요. 다음은 인서트에 관계되는 겁니다. 인서트, 삽입을 하는 거예요. 삽입. 조금 전에 나와 있던 거는 바꿔치기라는 겁니다. 바꿔치기. 해당되는 영역을 결정을 해서 그 영역 내에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인서트는 삽입을 하는 겁니다. 삽입. 기존에 있는 걸 지우지 않고 해당되는 위치에 문자열을 집어넣는 거다. 집어넣는 것. 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예제를 보면서 볼까요? 자, 스트링 1 객체는 beginning end, 스트링 2에는 middle, 스트링 3에는 1, 2, 3, 4, 5, 6, 7, 8, 스트링 4에는 xx. 이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값이 들어가 있는 스트링 객체들이에요. 자, 인서트 할 겁니다. 인서트. 어디에? 스트링 1에. 스트링 1은 beginning end예요. 스트링 1. 자, 어느 지점에? 10번째 지점. 10번째 지점 어딘가요? 0, 1, 2, 3, 4, 5, 6, 7, 8, 9, 10. 자, 2에 해당되는 위치. 2에 해당되는 위치. 여기에 집어넣을 겁니다. 여기에 집어넣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0, 1, 2, 3, 4, 5, 6, 7, 8, 9, 10. 요 안에 이가 있는 위치 앞에 인서트를 하겠다. 무엇을? 스트링 2를. 스트링 2는 뭔가요? 미들입니다. 미들. 자, 이 앞에 요 부분에 집어넣을 것이다. 공백문자 다음 이와 공백문자 사이에 있는 공백문자와 이 숫자, 이 캐릭터 사이에 삽입을 하겠다. 뭘? 미들. 요 내용은. 자, 삽입을 하면 결과는 beginning, middle, end. 이게 출력이 되겠죠. 이게 출력이 될 겁니다. 자, insert. 이거는 2개의 아규먼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4개의 아규먼트를 갖고 있네요. insert, string 3. 뭔가요? 1, 2, 3, 4, 6, 7, 8입니다. 세 번째, 1, 0, 1, 2, 3. 숫자 4라는 숫자 앞에 집어넣을 거다. insert 할 거다. 무엇을? string 4를, xx를. 자, xx에 몇 개의 글자? 끝까지 집어넣겠다. 그러면 xx가 들어가서 출력 결과는 이렇게 될 겁니다. 만약에 여기 숫자를 1로 썼다. 숫자 1. 그럼 어떻게 될까요? 1, 2, 3, x, 4, 5, 6, 7, 8. 이렇게 나가겠죠. 자, 이 과정들을 한번 보세요. from, how many. how many 대신에 not both가 들어가 있다는 말은 string 4에 있는 나머지 0부터 시작해서 뒤에 있는 모든 캐릭터들을 string 3의 세 번째 첨자 위치에 놓이도록 하라.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string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에는 어떤 문자열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문자열을 C 스타일의 포인터로 갖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C 스타일의 포인터, 즉 뭐냐? 캐릭터 배열로 가져오는 겁니다. 캐릭터 배열. 자, 방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멤버 함수를 호출해서 컨버전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copy라는 멤버 함수. 자, copy라는 멤버 함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피돼서 가져올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담아야 될 그릇. 카피해서 가져와서 담아야 될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즉, 캐릭터 배열이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직접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카피되어 오고 난 이후에 널 캐릭터를 직접 여러분들이 삽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릇도 만들어야 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카피 멤버 함수가 호출되고 난 다음에 널 캐릭터도 여러분들이 직접 삽입을 시켜줘야 된다. 자, 두 번째 C 언더바 str이라는 멤버 함수가 있어요. 자, 이건 리턴 값을 뭘 받느냐? 컨스탄트 캐릭터 포인터를 받습니다. 자, 카피와 다르게 C 언더바 str이라는 함수는 컴파일러가 직접 담을 그릇을 만듭니다. 그리고 컴파일러가 직접 널 캐릭터를 삽입을 시켜줘요. 마지막으로 데이터라는 멤버 함수. 자, 이것은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다. 앞에서 두 개의 멤버 함수, 카피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릇을 만들거나 아니면 컴파일러, C 언더바 str은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그릇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데이터라는 멤버 함수는 그릇을 만들지 않고 단지 포인터 주소값만 리턴을 받게 됩니다. 포인터 주소값. 자, 그림으로 살펴볼까요? 자, string1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문자열은 숲이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아무도 구조를 보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 있는 숲, string1이라는 객체 내에 있는 문자열 숲을 카피해오고 싶다. 뭘로? 캐릭터 배열로 가지고 싶다. 그럼 첫 번째 방법, 카피라는 멤버 함수로 호출한다. 자, 카피라는 멤버 함수로 호출하기 이전에 포인터를 만들고 그 포인터에 연결된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릇을 만들어야 돼. 포인터는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릇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마도 숲이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숲. 자, 여기까지 해줍니다. 카피에서는. 그 다음에 다음 스테이트먼트에서는 반드시 널 캐릭터를 직접 여러분들이 삽입을 시켜줘야 돼요. 자, 두 번째, C 언더바 str. 자, 여러분들은 C 언더바 str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포인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릇까지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자, 컴파일러는 c_str을 함수로 호출하면서 갖고 올 대상의 크기를 확인합니다. 아, 요만큼 필요하겠구나 해서 그 크기만큼 만들어줘요. 만들고 난 다음에 그대로 카피합니다. SOUP. 그리고 널 캐릭터까지 자동으로 삽입을 시켜줍니다. 자, 이 결과를 포인터2로 연결해 주는 것까지 컴파일러가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포인터2를 이용해서 출력하거나 이 안에 있는 값을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자, 앞에서 나왔던 copy나 c_str 함수와 다르게 데이터라는 건 뭐냐?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의놓은 포인터에 이 객체에서 정의한 문자열의 주소를 연결시켜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str이라는 string1이라는 객체 내에서 이 데이터 값이 바뀌었다. 뭐 appendix, 뭐 concatenation 또는 insert, 즉 이렇게 문자열이 바뀌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결과는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 포인터는 해당되는 위치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바뀌게 되면 ptr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 주소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예제로 들어가 볼까요? string1이라는 객체 내에는 대문자로 되어 있는 strings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포인터 1, 포인터 2가 있네요. 자, 우선 ptr1은 공간이 없는 단순한 널 포인터입니다. 널 포인터. 포인터 2는 그릇이 만들어져 있어요. 동적 메모리 할당을 이용해서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공간을 ptr2가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copy라는 멤버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string1에 있는 내용물, strings라는 것을 이 ptr2에 카피를 올 겁니다. ptr2는 앞에서 그릇까지 만들어 놨어요. 사용자가. 그래서 안전하게 strings가 카피를 해올 겁니다. 몇 글자만큼? length만큼. length 몇 글자인가요? 7글자네요. 7글자. 자, 7글자를 그대로 카피를 해옵니다. 자, 뒤에 0이 있는 것은 7글자 모두를 카피해 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숫자 1이 있으면 S 하나만 카피돼서 ptr2에 들어가겠죠. 자, 다음에 있어야 되는 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ptr2의 끝에 널 캐릭터를 집어넣어야 된다. 자, 7입니다. 왜 7일까요? 왜 끝이 7일까요? 자, 문자열은 0부터 첨자는 0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첨자는 0에 대한 첨자는 S, 그리고 끝에 있는 S는 6에 해당됩니다. 6 다음에 있는 7에 널 캐릭터를 집어넣는 거죠. 다음 c_str은 함수입니다. 자, 이 결과 눈에는 안 보이지만 템포러리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템포러리 메모리. 자, 리턴 되는 것 뭐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포인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메모리까지 친절하게 컴파일러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숲이라는 걸 카피하고 끝에 널 캐릭터를 집어넣을 겁니다. 자, 요 형태까지 만들어준다. 요 형태까지 만들어준다. 즉, 요 동그라미 있는 속에 결과는, 리턴되는 결과는 이런 형태의 메모리 구조를 갖고 있을 겁니다. 자, 이 메모리 공제. 이름은 비록 없지만 리턴되는 과정에서 L 밸류는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템포러리, 즉 컴파일러가 이름을 만들어놨다. 포인터 이름을 컴파일러가 만들어놨다. 그 포인터는 메모리 공간을 갖고 있다. 컴파일러에서 만들어진 놈. 그리고 그것을 출력을 해보면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쪽, 즉 숲이 리턴이 될 겁니다. 숲이 리턴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c_str은 메모리 공간을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널 캐릭터까지 친절하게 넣어준다. 비록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름은 컴파일러에서 만들어진 놈이다. 템포러리 메모리 공간이다. 그 템포러리 메모리에 있는 공간을 출력을 하겠다. 그러면 숲이 출력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이것은 뭐예요? 포인터 주소만 가져오게 됩니다. 포인터 주소. 즉 아까 그림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주소, 해당되는 위치, 이 메모리 영역에 대한 주소값만 리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주소값을 가보니까 0번째 S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5에 대한 첫 번째 포인터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5, 두 번째는 것은 U,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아래에서 34번째 줄과 35번째 줄에서 스트링 1에 있는 이 스트링스라는 문자열을 바꿨다 라고 하면 이 ptr1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는 아까 동적 메모리 할당했던 포인터 2를 디얼로케이션 해야 되겠죠. 해제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 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보통 C 스타일로 쓰는 것보다 스트링 클래스를 사용하는 게 좀 더 강건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더 좋다라고 여기서 나오고 있네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C 스타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17장에서 얘기했던 파일 처리를 위해서, 자, 랜덤 액세스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정된 영역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C 스타일의 배열로 설정하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스트링 타입으로 객체를 만들어서 문자열을 처리하는 것이 메모리 공간이나 또는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멤버 함수를, 유용한 멤버 함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스트링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드는 것이 문자를 처리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터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터레이터. 이거 뭐냐? 지휘봉이라고 하면 됩니다. 어떤 배열이 있어요. 배열 속에 있는 것들을 일일이 접근을 해야 된다. 물론 첨자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어요. 0번째 첨자, 첫 번째 첨자, 두 번째 첨자. 첨자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지만 이 경로를 따라갈 수 있는 어떤 포인터를 만들어 놓으면 더 좋겠죠. 자, 지휘봉을 여기다 가리켰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값을 리턴을 하고, 지휘봉을 여기로 옮겼으면 여기에 값을 리턴을 하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쓰기에는 첨자 오퍼레이터보다는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지시봉이 있으면 더 좋겠죠. 자, 여기 있는 것 마냥 배열 속에 있는 각각의 캐릭터들을 접근할 때 좋다. 자, 캐릭터를 접근하는데 지휘봉을 만드는데 그 지휘봉을 통해 갖고 해당되는 영역에 값을 변경할 때는 스트링 이터레이터, 그리고 단지 읽기만 하기 위해서는 constant underbar iterator 타입으로 포인터를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링 멤버 함수에는, 스트링이라는 클래스의 멤버 함수는 처음 위치로 가는 begin, 문자열의 처음으로 가는, 그리고 끝으로 가는 end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end 지점 또는 begin 지점에 이 포인터 지점을 설정하게 되면 하나씩 증가를 하면서 해당되는 값들을 읽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첨자 오퍼레이터보다 이 이터레이터를 쓰는 게 좀 더 편리하게 됩니다. 나중에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에서도 이 이터레이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이터레이터는 지시봉이다. 지시봉. 해당되는 메모리 영역의 위치로 접근해서 읽고 다음으로 이동하고, 읽고 다음으로 이동하고, 다음으로 이동해서 변경하고 다음으로 이동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이터레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터레이터 결국엔 포인터예요. 포인터가 똑같은 놈이에요. 포인터. 그런데 이거는 검색을 위한 포인터다. 배열 속에 있는 각각의 엘리먼트의 값을 검색하기 위해 쓰는 놈이 이 이터레이터입니다. 자, 이터레이터를 쓰면 증가문선자도 쓸 수 있어요. 다음 칸으로 넘어갈 때, 현재 있는 칸에서 다음 칸으로 넘어갈 때 이터레이터를 증가를 하면, 하나를 더 더하면 다음 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터레이터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가서 읽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전진만 하는 게 아니라 후진도 돼요. 후진. 자, 접기 위해서,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 리버스 이터레이터를 쓰고, 자, 값을 변경하지 않고 읽기만 하기 위해서 거꾸로 진행하는 이터레이터를 컨스탄트 리버스 이터레이터로 사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갔을 때는 R end, R begin 이것으로 초기화를 하면 되겠죠. 자, 예를 볼까요? 자, 컨스탄트 이터레이터 타입으로 이 포인터를 설정했습니다. 읽기 위해서 쓰는 거다. 읽기. 어느 지점부터? 스트링 1에 있는 처음부터. 그럼 이 이터레이터 포인터는 어디를 가리키냐? t를 가리킬 겁니다. 처음 위치. 스트링 1의 처음 위치를 이 이터레이터 1이라는 이름으로 가리킬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 여기 포인터 별 표시가 없지만은 이것은
포인터입니다. 포인터. 자, 가서 뭘 하느냐 한번 볼까요? 자, 이터레이터, 화일문을 씁니다. 자, 어디까지? end까지. 문자열의 끝부분까지. 끝부분 S 다음 번. S 다음 뭐예요? 널 캐릭터죠. 널 캐릭터까지 읽겠다라는 거예요. 널 캐릭터. 이터레이터를 통해 갖고. 자, 이터레이터는 초반에 어디로 가리켰나요? 이 문자열의 제일 처음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자, 제일 처음 지점에 대해서 이건 포인터라고 얘기했죠. 디레퍼런스. 뭐가 출력이 될까요? T가 출력이 될 겁니다. T가 출력이 될 거예요. 다음, 이 이터레이터를 하나를 더 더했어요. 그럼 이 이터의 위치를 2로 이동을 시켜라. 2로. 그래서 그 2로 가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첨자로 이동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를 더 더하면 되겠죠. 하나씩 더해가면서 끝에 널 캐릭터까지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널 캐릭터 앞. 즉, S까지 출력을 하는 겁니다. S까지.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이터레이터를 썼을 경우에는 굳이 첨자를 쓰지 않고도 이 이터레이터가 가리키는 처음 지점으로 가리켰던 그 위치에서 하나씩 증가하면서 이동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동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터레이터는 이런 용도로 쓰인다. 자, 스트링 멤버 함수에서 뭐 때에 따라서는 이터레이터를 쓰는 것보다 at이라는 멤버 함수를 쓰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하네요. 왜냐하면 레인지 체크까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이터레이터는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쓰입니다. 이터레이터는 포인터다. 근데 어떤 포인터냐? 어떤 배열의 속에 있는 값을 하나씩 거슬러 가면서 추적하는 지휘봉이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메모리상에 있는 문자열들을 읽어와서 객체 또는 변수에 할당하는 겁니다. 또는 객체 또는 변수에 있는 값을 메모리상에 문자열 형태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문자열 형태로 기록을 하는 것.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입력과 출력의 관계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웠나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Cin이라는 걸 쓰게 되면 키보드로 여러분들이 입력한 것들이 스트림 버퍼 속에 들어가고 그 버퍼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코드에서 객체나 또는 변수의 값을 할당을 했습니다. 또는 Cout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코드에서 만들어진 결과를 모니터상에 출력을 했습니다. 그때 Cin과 Cout을 썼어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파일 처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했나요? ifstream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파일 속에 있는 내용을 읽어와서 프로그램에 있는 객체나 변수의 값을 할당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만든 결과를 파일 속에 저장을 했어요. 자, 스트림 프로세싱은 뭐 하는 거냐? 문자열이 스트림 버퍼에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메모리에 있어요. 메모리에 있는 문자열들을 가지고 와서 프로그램 속에 코드로서 집어넣는 겁니다. 코드 내에 객체나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거예요. 또는 프로그램 내에서 만들어진 결과를 모니터나 파일이 아니라 메모리상에 집어넣는 겁니다. 문자열 형태로. 여기서 계산된 것이 숫자라고 하더라도 문자열 형태로 메모리상에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아마도 이 스트링 스트리밍은 중간에 산출된 결과를 임시 보관할 때 주로 쓰게 됩니다. 출력하거나 파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건 완전한 결과예요. 모니터상에 나오는 결과나 파일 속에 저장되는 결과는 완전한 결과예요. 그러나 이 메모리상에 저장되는 것들은 어떤 임시로 저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겠죠. 자, 이런 것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스트림 프로세싱을 처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결국엔 메모리상에서 인, 아웃을 하는 거와 유사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iStream이라는 클래스를 입력받을 때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스트림은 출력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 자, 이 두 개의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sstream이라는 모듈을 인클루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는 메모리상에 올려지면서 데이터 타입을 검증할 수 있고, 그리고 모니터상의 어떤 이미지들을 메모리상에 보관을 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장점들 때문에 스트림 프로세싱은 빈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스트림이라는 객체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객체를 만들어. 이 객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게 됩니다. 즉 메모리상으로 출력을 하는 거죠. 또는 iStream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어냈다. 그럼 메모리상에 있는 문자열들을 가지고 와서 객체나 변수의 값을 할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메모리상에 어떤 데이터가 남아있다. 스트림 버퍼 마냥 남아있다. 그러면 good이라는 멤버 함수로 호출했을 때 true가 리턴이 됩니다. true가 리턴. 만약에 메모리상에 아무것도 없다. 읽어올 것이 없다. 그럼 false가 리턴이 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sStream이라는 모듈을 반드시 인클루드 해두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것은 메모리상에 출력을 하기 위해서 객체를 만듭니다. 즉 여러분들이 만든 중간 결과를 메모리상에 올려놓기 위해서 이 객체를 만들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string 1, 2, 3, 4, 5라는 문자열에 대한 객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더블 값도 있고 인티저 값도 있어요. 자, 이것을 메모리상에 올려놓을 겁니다. 자, output string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이것은 oStream이라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존에 썼던 임출력 이 shift 연산자를 쓰면 똑같아요. shift 연산자를 쓰는 겁니다. 자, 메모리상에 string 1 기록해 놓는다. 뭐? output of several data type. 그 다음에 string 2 to on a string stream object. 이 문자열이 메모리상에 들어갈 거예요. 순차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순차적으로. string 수도 마찬가지. 더블 값 마찬가지. 이 숫자가 문자열 형태로 메모리상에 기록이 될 겁니다. 다음에는 인티저. 인티저도 숫자지만 문자열 형태로 메모리상에 기록이 될 겁니다. 다음에는 이 인티저의 주소값도 메모리상에 기록을 해놓겠다. 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기록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해볼까요? 출력. 이 객체의 멤버 함수인 str이라는 함수로 호출하면 이 안에 기록됐던 것들이 쭉 모니터상에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됐던 것들, 이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 자, 이것들이 하나씩 출력이 될, 메모리상에 있는 걸 가져와서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메모리상에 있는 거예요. 자, 엔터 표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엔터 표시까지 다 들어가서 이렇게 띄어쓰기까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에 있는 것은 메모리상에 올려졌던 이 인티저 값에 대한 주소값, 기록되어졌던 것들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자, 이제 몇 가지 데이터를 더 출력을 할 겁니다. 자, 뭐?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 마지막에 주소값까지 기록되어 있던 메모리 영역에 한 칸 띄고 more character added라는 문자열을 삽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력을 해볼까요? 자, 앞에서 기록되어 있던 메모리상에 있던 모든 내용들과 함께 여기서 34번째 줄에서 덧붙여진 그 결과까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중간 산출물이 이거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 내용들 모두를 메모리상에 올려놓겠다 했을 경우에 string stream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 저장된 값을 출력을 하고 싶다. 그리고 str을 멤버 함수로 호출해서 cout을 하면은 출력된 결과가 쭉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 붙여서 메모리상에 있는 현재 있는 문자열에 더 붙여갖고 이 내용들을 더 추가를 하겠다. 그럴 경우에도 shift 연산자를 써서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결과도 함께 출력이 됩니다. 함께 출력이 돼요. 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 메모리상에 올려놓는 거. 자, 이제는 가져오는 일을 한번 해볼까요? 메모리상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일. 자, 가져오기 위해서는 메모리상에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야겠죠. 문자열을 집어넣을 겁니다. 문자열. 자, input test 123 4.7a. 이 문자열이 있는 것을 메모리상에 올려놓게 됩니다. 메모리상에 올려놓. 그럼 input string이라는 객체 내에는, 즉 메모리상에는 이 내용들이 올려져 있을 겁니다. 올려져 있어요. 이제 차곡차곡 하나씩 불러낼 겁니다. 자, 불러냅니다. 첫 번째 해당되는 input, 문자열 string 1에 값이 들어가고, test라는 문자, 이건 string 2에 할당이 되고, 1, 2, 3이라는 정수, 이것은 인티저에 할당이 되고, 4.7이라는 부동소 수점의 값, W1에 할당이 될 거고, 하나의 문자 하나, A라는 것은 캐릭터에 할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할당된 내용들을 출력을 해보면은 input test 1, 2, 3, 4, 4.1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어. 자, 여기서 사용자한테 input 값을 입력받으라고 합니다. 자, 입력받을 거예요. 입력. 더 이상의 객체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만약에 버퍼 속에 읽혀진 값이 있다. 버퍼 속에 메모리상에 어떤 값이 남아있다 라고 하면 true가 될 겁니다. true가 될 거예요. 만약에 비어있다면 false가 돼서 else 쪽으로 갈 겁니다. 근데 앞에서는 모두 가져왔죠.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input test 1, 2, 3, 4.7a 모두 읽어와서 버퍼 속에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이쪽 프로그램상의 코드, 즉 변수에 할당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empty가 출력이 됩니다. 굿이라는 멤버 함수를 호출하면 false가 출력이 된다. 만약에 메모리상에 뭔가 있다면 true가 리턴이 될 거예요. true가 리턴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입력과 출력. 자, 마지막에는 메모리상에 중간값을 올려놓는 것. 그리고 올려진 값들을 하나씩 끌어와서 변수나 객체의 값을 할당하는 것. 값을 할당하는 과정에서는 메모리상에 있는 데이터들이 하나씩 소거가 되겠죠.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굿이라는 멤버 함수를 통해서 그 안에 뭔가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뭔가가 있다면 true가 돼서 if문 안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더 이상 없다 그러면 else 문으로 이동합니다. false가 돼서. 자, 이렇게 string, stem 클래스는 메모리상에 중간 결과를 올려놓거나 아니면 올려진 값들을 하나씩 읽어올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상 18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